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대수학 환체 단원입니다. 환체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5학년도 전공 A 3번 문항의 2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단원과의 가장 큰 차이는, 즉 군과 지금 단원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군은 하나의 연산이 정의된 집합이고 환은 두 개의 연산 중에 하나는 덧셈, 또 다른 하나는 곱셈입니다. 두 개의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집합이에요. 이 두 개의 연산 중 덧셈에 대해서는 가환군,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집합을 환이라고 할 겁니다. 두 개의 연산을 갖는 거예요. 두 개의 연산을 갖다 보니 준동형 사상 성질 또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덧셈에 대한 준동형 사상 성질, 곱셈에 대한 준동형 사상 성질.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는 가환군이고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덧셈에 대해서는 가환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데피니션들은 곱셈에 대해서 디파인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곱셈이 교환 가능할 때 그 환을 가환환이라고 합니다. 커뮤테이티브 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을 가지는 환을 단위원을 갖는 환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곱셈 항등원을 단위원 유니티라고 부를 겁니다. 단위원을 갖는 환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단위원과 그리고 0이 아닌 환의 원소 A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가지는 원소를 단원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가끔 단위원과 단원을 혼동할 수가 있는데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는 원소를 단원, 유니트.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 유니트. 그리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유니티. 자, 그리고 환의 0이 아닌 원소, 즉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인 환을 디비전 링, 나눗셈 환. 여기에 곱셈이 교환 가능하다는 게 추가가 되면은 바로 체가 되겠습니다. 즉 체란 commutative division ring with unity. 단위원을 갖는 가환, 나눗셈 환을 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는 가환군이니까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듯이 덧셈에 대해서는 가환군이니까 곱셈에 대한 디파인으로 추가적인 용어들을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 0이 아닌 두 원소입니다.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했는데 0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잼플이 떠오르는 거는 뭐가 있을 거냐면은 행렬을 배운 세대라면은 행렬이 딱 떠오르시겠죠.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A를 왼쪽에 곱해져 있죠. 그래서 더 엄밀하게 left divisor, 왼쪽 영인자. 요 B를 오른쪽 영인자, right divisor라고도 합니다.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원소를 영인자라고 한다.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원소를 영인자라고 했었습니다. 이 영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단위원을 가지고 있는 환을 인테그랄 도메인, 정역이라고 합니다.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인데 영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인테그랄 도메인. 그러면 바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모든 유한 정역은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인데 영인자를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유한 집합이에요. 그러면 체가 되겠다. 명백하죠. 왜냐? 0을 제외한 원소에 대해서는 영인자를 갖지 않는 원소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유한 정역은 체가 되겠다.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는 가항군,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집합을 환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디파인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운동하는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자, 뭐냐? 환의 0이 아닌 임의의 원소. 0이면 이제 의미를 안 가질 테니까 0이 아닌 임의의 원소를 반복해서 더할 거예요. 반복해서 더한다는 것은 양의 정수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양의 정수 n만큼 반복해서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0이 될 겁니다. 이 0이 되게 하는 양의 정수들 중에서 최소의 양의 정수를 환의 표수라고 합니다. characteristic. 마치 임의 원소 A를 0이면 의미가 없죠. 0이 아닌 임의 원소 A를 양의 정수분 n번만큼 더했는데 0이야. 그럼 덧셈이 되는 항등원이니까 이거는 바로 덧셈군의 위수 n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A는 제너레이터였죠. 생성원이었습니다. 이건 생성원이 아니에요. 차이가 명확해지시죠? 임의 원소예요. 환의 임의 원소를 양의 정수분만큼 반복해서 다 할 거예요. 근데 0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양의 정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양의 정수를 표수라고 한다. 위수하고 구분되시죠? 만약에 그러면 이런 양의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한집합에서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0이 아닌 임의의 환의 원소 대신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단위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 왜 곱셈에 대한 항등원 1로 0이 아닌 임의의 원소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단위원 1을 양의 정수 n번만큼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를 환의 표수라고 한다. 만약 그런 양의 정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표수를 0이라고 하고, 표수가 0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무한집합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정역 인테그랄 도메인의 표수는 소수 아니면 0이 된다는 거. 0이라는 건 바로 알겠어. 무한정역일 때. 그죠? 무한정역일 때. 근데 소수인 거는? 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소수인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의 정수분만큼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니까 만약에 합성수라면, 그런 양의 정수가 합성수라면, 합성수면은 m 곱하기 n으로 보면 되겠죠. n 곱하기 n번만큼 1을 더할 거예요. 근데 0이 됐습니다. 표수가 m 곱하기 n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m 곱하기 1, n 곱하기 1이라고 했죠. 인테그럴 도메인이니까 0인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m 곱하기 1이 0 또는 n 곱하기 1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m과 n이 n 곱하기 n보다 작아져 버리잖아요. 근데 m 곱하기 n이 표수라고 했어. 그럼 n 곱하기 n보다 더 작은 양의 정수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더하더라도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모순이 생기죠.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력의 표수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0이라는 의미는 무한 정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뭐가 나옵니까? 방금 전에 알아봤던 결과가 모든 유한 정력은 체라고 했으니까, 체의 표수 또한 소수이거나 0이 되겠다. 그죠? 체의 표수 또한.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체 F의 표수. 자, 표수를 characteristic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이렇게도 표기도 합니다. 체 F의 표수가 0 또는 체 F의 표수는 프라임 넘버 P, 소수 P가 되겠다. 표수가 0이라는 것은 체 F의 위수가 무한이겠죠. 무한집합. 체 F의 표수가 P라는 것은, 자, 체의 표수가 P예요. 소수 P입니다. 체라는 것은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이라고 했습니다.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체는 반드시 어떤 것을 부분체로 갖겠다? ZP를 부분체로 가질 거예요. 표수가 P일 때는 ZP를 부분체로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ZP 위에서의 체를 뭐로 생각할 수 있느냐면 바로 벡터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벡터 공간이니까 체 F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n가라고 하면은 이 n개의 벡터에 의한 1차 결합으로 체 F의 임의원소가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의 개수들은 ZP의 원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체의 표수가 P이면 체 F의 위수는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P의 n제곱으로 주어지겠다. 체의 표수는 소수이거나 0, 그리고 체의 위수는 무한집합, 무한, 혹은 소수의 거듭적으로 나타나겠다. 유용하게 사용될 성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다항식 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정원 X에 대한 다항식들. 그 부정원에 대한 개수는 바로 환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 곱셈, 명백히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항식에 대해서 그러면 다항식들의 모임인 집합 또한 환이 되겠죠. 그래서 다항식 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 또한 명백하죠. 부정원 X에 대해서 개수들이 환의 원소들이니까 만약에 환의 원소들이 가환이면 다항식 환 또한 가환이 되겠죠. 단위원을 가지고 있으면 단위원을 가질 거고, 또한 개수들이 정력의 원소들이면, 인테그럴 도메인의 원소들이면 다항식 환 또한 명백히 인테그럴 도메인이 되겠다. 부정원에 대한 개수들의 모임이 환이냐, 가환환이냐, 단위원을 갖느냐, 인테그럴 도메인이냐에 따라서, 도메인이냐에 따라서 다항식 환 또한 가환환, 단위원을 갖는 환, 인테그럴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두 정수, 특히 0이 아닌 원소가 있으면 0이 아닌 원소로 A를 나눴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목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결정되죠. 특히 이 나머지 R은 0 이상이면서 나누는 수 B를 넘을 수 없죠. 정수에 대해서. 이 결과는 다항식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 알고리즘, 디비전 알고리즘. fx라는 다항식을 상수가 아닌 다항식으로 gx로 나누면은 몫이 qx 나머지 rx.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rx의 차수가 0 이상이거나 gx의 차수를 넘을 수 없다는 것.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다항식의 해를 구할 때 특히 A라는 원소가 다항식 fx의 해라는 것은 FA가 0이라는 의미잖아요. FA가 0이라는 의미는 fx라는 다항식은 x 빼기 a를 인수로 갖겠다. 그래서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갖는다고 해서 이것을 팩터 티어럼, 인수정리. 그리고 fx라는 다항식이 fx보다 낮은 두 개의 차수를 갖는 다항식으로 분해되지 않을 때 gx와 hx가 fx의 차수보다 작습니다. fx라는 다항식이 낮은 차수의 gx, hx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를 fx를 기하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irreducible polynomial. 만약에 낮은 차수의 두 개의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를 가약 reducible polynomial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하다항식 fx가 두 개의 다항식으로 분해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근데 fx가 기하다항식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gx나 hx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단원이어야 되겠다. 단원이어야 되겠다. 명백하죠? 기하다항식이 두 개의 다항식으로 분해됐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단원이어야 되잖아요. 즉 상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0이 아닌 상수. 자,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정수계수를 갖는 다항식 fx가 갖는 다항식 fx가 유리수 범위로 확장했을 때 낮은 차수 Rs의 두 개의 다항식으로 분해될 거예요. 즉 fx가 유리수로 계수들을 확장했을 때 낮은 차수 gx, hx로 이렇게 분해될 겁니다. 그러면 계수들을 유리수까지, 그러면 똑같은 차수는 똑같아요. G'X, F'X. gx의 차수와 G'X 차수 같습니다. hx와 F'x의 차수 같아요. 분해되는데 어디에서? 정수 범위에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바로 가우스 렘마의 또 다른 버전이죠. 이 가우스 렘마를 이용하면은 바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가 1차 인수를 갖는다면, 즉 가약 다항식이라면
반드시 그 인수는 상수항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다. 가우스 렘마에 의한 유용한 결과죠. 특히 이 결과는 2차 다항식과 3차 다항식의 기하 다항식을 보일 때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만약에 2차 다항식이 가약 다항식이라면 반드시 1차 다항식을 가져야 되잖아. 1차식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1차식을 간다는 말은 가우스 렘마에 의해서 상수항의 약수를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요.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인수가 되는 게 없다면 2차 다항식은 기하 다항식이 되잖아요. 3차 다항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4차 다항식부터는 1차 다항식을 갖는다는 가정으로 하면은 상수항의 약수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가지지 않으면 기하 다항식이야. 그런데 4차 다항식은 꼭 1차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안 돼도 되잖아요. 그죠? 2차식과 2차식으로 돼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2차식과 3차식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4차식 이상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입니다. 자, 정수계수를 갖는 fx라는 다항식이 적당한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를 제외하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이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입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상수항에 대해서는. 특히 상수항에 대해서는 소수 p에 대한 거듭 제곱에 대해서는 0과 합동이 아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정수계수를 갖는 fx라는 이 다항식은 유리수로 확장했을 때 또한 기하 다항식이 되겠다. 그래서 이 판정법을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의 판정법의 결정적 아이디어는 상수항이 적당한 소수 p에 대해서 0과 합동이면서 소수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는 0과 합동이 안 돼야 돼요. 이게 결정적 조건입니다.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자, 만약에 가약 다항식이라면 상수항 A0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상수항 A0가 B0, C0로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약수들을 인수로 갖지 않으면 기하 다항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적당한 소수 p에 대해서 0과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이 소수 p에 대해서 거듭 제곱에 대해서는 0과 합동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어떻게 작용하느냐? 소수 p에 대한 거듭 제곱에 대해서 0과 합동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B0, C0 중 반드시 하나는 P를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0과 합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이그젬플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명백한 이그젬플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해볼까요? 6. 판별식은 바로 나오죠. 유리수 범위에서 기하 다항식이잖아요. 유리수 범위에서. 그죠? 자, 그러면 적당한 소수 p를 뭐로 선택한다? 최고창의 개수 1. 소수 2에 대해서 0과 합동이 아니죠? 2, 6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0과 합동이죠? 그리고 상수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까지 만족해야 된다? 만족하죠?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에서 기하 다항식입니다. 자, 여기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소수에 대한 거듭 제곱에 대한 합동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작용한다?
자, 6을 볼까요? 6은 2 곱하기 3으로 분해되죠. 명백히 소수 2를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입니다. 화면이 바뀌어버렸네요. 다시 쓸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정수계수를 갖는 요 2차 다항식은 유리수범으로 확정하더라도 기하 다항식이 되더라.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아에서 명백하죠. 최고차항의 계수는 소수 1을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 아니면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계수들은 0과 합동입니다. 그리고 상수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어떤 조건? 제곱에 대해서는 0과 합동이 안 돼야 된다. 여기에 어떻게 작용한다? 자, 6은 2하고 3으로 분해되죠. 소수 2에 대해서 0과 합동입니다. 그리고 소수 2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0과 합동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작용한다? 보세요, 이게. 2는 소수 2에 대해서 2를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죠. 자, 그런데 3은 합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결정적 단서예요.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안을 증명할 때. 자,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3학년도 18번 문항으로 출제된 합답형 문제입니다. 자, 기억, 환 ZN의 0이 아닌 원소 A가 0인자이면 0인자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어떤 0이 아닌 원소, B가 0이 아닌 원소예요. 자, 곱했을 때 0이 된다면 A나 0이 된다면 A나 B나 0이 아니어도 0이 된다는 말이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닙니다.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닙니다. 만약에 0인자인 A나 A가 단원이면 고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B가 0이 돼버리잖아요. 모순이 생기죠. 0인자는 단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맞죠? 단원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니은은 정력 R의 표수 n이 양수이면 정력의 표수는 인테그랄 도메인의 표수는 소수 아니면 0이라고 했으니까. 표수가 양수 n이면 이 양수 n은 소수이겠다. 증명에 대한 스케치는 이미 보여드렸죠? 합성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표수보다 작은 양의 정수가 존재하면 안 되는데 존재하게 되죠. n 곱하기 n을 표수라고 보면. 자, 이것은 다항식, 7자 다항식이네요. 유리수 다항식 안에서 기하기냐? 유리수 다항식에서 기하기면 정수 다항식에서도 기하기 돼야 되죠. 가우스 렘마에 의해서. 자, 이건 기하 다항식이면 어떻게 볼 거냐 말이에요. 4차 이상부터는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을 이용한다. 적당한 소수 P를 찾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바로 보이죠? 최고차항의 계수 1. 나머지. 적당한 소수 P를 3으로 잡으면 되죠. 명백히 0과 합동입니다. 특히 상수에 대해서는 소수 3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해서 0과 합동이 안 돼야 되죠.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안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까? 이것 또한 참이 되겠습니다.
기억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증명해 볼까요? 0이 아닌 원소 A가 영인자라고 했습니다. 이 영인자가 만약에 단원이라면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 곱셈에 대한 요건을 B라고 뒀습니다. 자, 여기에 A가 영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0이 아닌 원소를, 즉 영인자를 요 등식에다가 곱하면은 CA가 0이 돼야 되겠죠. C가 영인자예요. A도 영인자. 자, 그런데 A가 단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바로 모순이 생기죠. A가 단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 써놨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0이 아닌 원소가 0이 돼버리잖아요. 모순이 생기죠. 이 영인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기억은 참 상세한 증명이었습니다. 자, 니은 정력의 표수는 소수해야 된다. 그래서 합성수라고 하면 모순이 생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1에 대해서 ST번만큼 더하면 0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자, 그런데 인테그랄 도메인이기 때문에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S 곱하기 1이 0이거나 T 곱하기 1이 0이 돼야 된다. 표수보다 작은 양의 정수가 존재해버리잖아요. 모순이 생기죠. 왜 이런 모순이 생긴다? 표수가 합성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표수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자, 디귿은 아이젠슈타인 판정법 적당한 소수피를 3으로 선택했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세 개가 모두 참이죠. 자, 2014학년도 전공A 서술형 3번 문제입니다. 다항식한 Z2014. 2014가 법이죠. 모듈이죠. 다항식 fx가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다. 즉 기하다항식임을 보이는 문제네요. 바로 가우스 렘마 이용하면 됩니까? 14의 만약에 2차식이 가약다항식이 되려면 반드시 1차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1차 인수를 갖는다. 인수정리. 즉 그 인수는 14의 약수들 중에 존재해야 되죠. 14의 약수들 중에 인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fx는 기하다항식이 되는 거죠. 답안은 제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시된 대로 fx가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없음을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전개해 볼까요? 이게 전개해 보면 ac x제곱 더하기 ad bc x 더하기 bd죠. bd가 됩니다. 이 당식이 돼야 되니까 계수 비교를 하면은 ac는 1이 돼야 되고 ad 더하기 bc는 0이 돼야 되죠. bd는 마이너스 1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수 Z2014의 원소인 ACBD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면 되죠.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보이려면은 만약 이 방법으로 쓰면은 A 곱하기 C가 1이 됐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등식의 양변에 A를 곱해 볼까요? 그럼 A를 곱해 보면은 A 제곱 D 더하기 AC 이쪽 그럼 바로 B가 되죠. 1이니까 0 하나 나올 거고. 자, 이번에는 뭘 곱해 버릴까요? 이게 D를 곱해 볼까요? 그러면 A 제곱 D 제곱 BD가 마이너스 14죠. 넘겨버리면 14가 되네요. 즉 AD의 전체 제곱은 14. 바로 X제곱 빼기 14를 0이 되게 하는 정수 X가 있느냐라는 문제로 바뀌네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제곱이 14와 합동이 되는 X가
이거에서 존재하느냐? 뭐를 법으로 한다? 2014로. 그럼 정수론 문제인가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Chinese Revenge Theorem, 2014를 소인수분해. 그럼 2024를 소인수분해하면은 2007, 1007이네요. 그죠? 1007에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출제자가 이런 답안을 요구했다면은 이렇게 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출제 스타일들이 기출문제를 보면은 주죠, 그죠? 그래서 2014에 소인수분해를 줄 거예요. 2 곱하기, 떠오르나요, 이게? 안 떠오르잖아요, 이게. 이게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찾아보면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19 곱하기 53.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줬다면은 이 방법을 써야 되죠. 그러면 정수론과의 통합 문항입니다. 2차 르장드르 심볼을 이용해야 되죠. 정수론에서 상세히 또 살펴볼 겁니다. 출제 의도가 이거 아니겠죠? 의도라면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바로 가우스 렘마를 이용하는 것. 상수항의 약수를 인수로 같느냐 같지 않느냐. 이 상수항들의 약수들입니다. 8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8개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8개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0이 되지 않죠. 즉 1차 인수를 갖지 않는다. 즉 기하당식이다. 비교적 최근이네요. 그죠? 2022학년도 문제입니다. 전공비 9번 문항입니다. 서술형 문제예요. 정수 B를 자연수 M으로 나눈 나머지를 BM이라고 둬놨네요.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한 환준동형 사상을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로의 함수로 줘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파인 되어 있네요. A는 정수의 원소들. B, E에는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자연수 B를 EM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어요. EN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BO는 5로 나눈 나머지. 0, 1, 2, 3, 4, 3, 4. 그죠? A는 정수.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환준동형 사상의 이미지의 단원의 개수가 2의 7승. 단원이라는 것은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는 거니까 A는 정수라고 했습니다. 정수에서의 단원은 뭐밖에 없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A니까 이거 2개죠. 2개 존재합니다. 2개. B5는 5가 소수이니까 0을 제외하고 다 단원이죠. 몇 개 존재하나요? 4개 존재합니다. B2에는 2n과 서로 소인수들이 단원이죠. 그러면 오일러 파이 넘버? 2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소인수 분해가 돼 있으니까 소인수의 역수를 1에서 빼서 2n을 곱해주면 되니까 2의 n 빼기 1개입니다. 그러면 레인지의 단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나요? A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AA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셈 법칙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2 곱하기 4 곱하기 2의 n 빼기 1. 정리하면은 2의 세제곱인가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2의 n 더하기 2제곱이 나오나요? 근데 여기 몇 개라고 했어요? 2의 7승계라고 둬놨네요. 2의 7승계. 그런 자연수 n을 구하는 거네요. 바로 찾아지네요. 그죠? n은 얼마? 그럼 5가 되겠습니다. 서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Z5의 단원. 5가 소수니까 0을 제외 모든 원소가 단원이죠. 단원 4개입니다. Z2n의 단원은 2n과 서로 소인 2n보다 작은 양의 정수의 개수죠. 오일러 파이 넘버. 그걸 X개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레인지의 단원의 개수가 2의 7승계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미지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2개, 이거 2에 n 빼기 1개, 이거 4개. 그걸 지금 저는 답안에서는 x로 둬놨습니다. 따라서 x는 2의 4제곱이 되죠. x는 2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찾고자 하는 n의 값은 오일러 파인 넘버를 이용하면 5라는 거 됐습니까? 더 최근 문제도 있네요. 2025학년도 문제입니다. 전공이 3번 문항입니다. 단답형이에요. 표수하고 관련된 거네요. 표수 A가 표수가 A인 채입니다. 그럼 A는 뭐예요? 소수 아니면 0이잖아요. 소수 아니면 0입니다. 만약에 F가 유한체면 소수인 거죠. 만약에 무한인수를 가지면 무한집합이면 A는 0입니다. 자, 마저 읽어보면 군지는 직접곱, 다이렉트 프로덕트, Z4와 F 스타. 이제 이 표현 익숙하죠? 바로 0을 제외한 원소들의 집합, 즉 곱셈군을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런데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160 이하의 위수. 그러면 채 F는 유한체네요. 그죠? 그럼 A는 바로 뭡니까? 소수잖아요. 표수가 A인 유한체의 위수는 벡터 공간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벡터 공간으로 생각하면은 기저의 벡터 개수를 n개라고 두면은 A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곱셈군 F 스타의 위수는 0만 빼면 되죠? 이렇게 딱 될 겁니다. 여기다가 Z4의 위수 4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 16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군? 순환군. 그러면 F 스타 AN 빼기 1의 값은 4와 서로소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는 채 F 중에서 서로 동형이 아닌 것의 개수를 B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동형이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 B. 그리고 이때 A와 B의 값을 순서대로 구하는 겁니다. A는 바로 뭐예요? 유한체의 표수, 소수입니다. 소수. 그럼 A도 바로 나오네요. A가 왜 바로 나오느냐? 표수니까. 표수는 소수잖아요. 그런데 짝수인 소수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를 제외하고는 다 홀수입니다. 그런데 홀수의 거두 쪽에서 1을 뺐어요. 그럼 뭐가 되나요? 짝수잖아요. 어떻게 돼요? Z4와 서로소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A는 2라는 거 바로 나오죠. A는 2라는 거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개수 B를 찾기 위해서는 N을 이제 찾아보면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A, N. A는 2 고정. N은 1부터 나가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의 1제곱에서 1 뺐습니다. 그러면 1이죠? 4 곱해도 160보다 작았습니다. 2, 2의 2제곱에서 1 뺐습니다. 그러면 3이죠? 4 곱했어요. 160보다 작죠? 자, 그 다음 2의 세제곱. 2의 8제곱에서 1 뺐으니까 7. 4를 곱하니까 28. 160보다 작죠? 2의 4제곱. 16에서 1 뺐으니까 15. 4 곱하면 60. 160보다 작죠? 자, 그 다음 2, 5. A가 2, N이 5. 2의 5제곱에서 1 뺐습니다. 그럼 31인가요? 4 곱해도 5. 160보다 작네요. 2의 6제곱을 하니까 160을 넘어가네요. 2의 6제곱에서 1 뺐습니다. 그럼 63인가요? 4 곱하면 160을 넘어가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네요. 동형이 아닌 채 F의 개수는. 그리고 A는 2.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로 제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개념들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체 F의 표수는 소수이거나 0. 0이 되는 경우는 무한집합일 때. 유한체이면 표수는 소수. 소수 P를 갖는 체 F는 반드시 부분체에 ZP를 갖는다. 그래서 그 ZP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프라임 필드라고 부릅니다. 프라임 필드. 소체. 이때의 체 F의 위수는 바로 표수 P에 대한 거듭적으로 나타난다. 기저의 팩터의 개수만큼. 체 F의 표수는 0이거나 소수. 0이 되는 경우는 무한집합. 자, 그런데 체에 대한 곱셈군과 Z4와의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160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수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표수 A는 소수여야 된다. 그리고 표수 A인 체의 위수는 표수의 거듭제곱에서 1을 뺀 거다. 1을 뺀 거는 0을 뺀 거예요. 0을. 곱셈군이 돼야 되니까. 아직도 좀 혼란스러우시면 다시 제가 체 F는 반드시 부분체 ZP를 표수가 P일 때, 체 F의 표수가 P일 때 반드시 부분체로 간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이라고 했으니까 0이자를 갖지 않아야 되니까 ZP를 부분체로 갖습니다. 그리고 체라는 것은 팩터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그래서 팩터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팩터 공간으로 해석하면은 기저의 팩터의 개수. 기저의 팩터의 개수가 n개라면 기저의 팩터의 개수를 이렇게 둘까요? 기저의 팩터의 개수를 베타 1, 베타 2, 베타 n. 그러면 이 기저의 팩터의 개수로 체 F의 임의 원소들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ZP 위에서. 그러면 ZP 위에서니까 알파 1, 베타 1, 알파 n, 베타 n. 자, 그런데 알파 1, 알파 1, 알파 n은 ZP의 원소들. 그럼 이게 P계가 몇 번 되는 겁니까? 반복되는 겁니까? n번 반복되죠. P의 n제곱이 돼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순환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체에 의한 곱셈군의 위수가 곱해지는 것은 서로소가 돼야 되죠. 사와 서로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소수 중에서 약수인 것은 이밖에 없죠. 나머지는 홀수입니다. 홀수의 거듭적으로 1을 빼니까 짝수가 돼버리잖아요. 서로소가 될 수가 없어요. A는 바로 결정됩니다. 2로. 그리고 160보다 작아야 되죠. 자, 이제 계산을 하면은 n이 1부터 5까지 밖에 안 되죠. 그래서 표수 A는 2고 서로 동형이 아닌 체 F의 개수는 5개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환체 단원에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리뷰할 내용은 환이란 두 개의 연산을 갖는 집합이다. 두 개의 연산 중에서 덧셈에 대해서는 가운군, 곱셈에 대해서는 결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하더라. 이 두 개의 연산을 갖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는 가운군입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 디파인을 하더라.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 어떤 디파인을 해주냐면은
위수 개념하고 좀 혼동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0이 아닌 환의 임의 원소를 양의 정수만큼 반복되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를 표수라고 하더라. 체라는 것은 commutative division ring, 가환 나눗셈만.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이더라. 그래서 체의 표수는 0 아니면 소수 P가 돼야 된다. 0제를 갖지 않기 때문에.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 F는 표수가 0이라면 무한집합, 표수가 P라면 ZP를 반드시 부분체로 갖는다. 가장 작은 부분체로 갖는다. 그래서 체 F의 위수는 소수 P를 갖는 체 F의 위수는 소수 P에 대한 거듭적으로 되겠다. 단위원을 갖는 역인자를 갖지 않는 환을 인테그럴 도메인. 그래서 유한정력의 모든 유한정력은 7 수밖에 없다. 또한 유한정력 또한 표수가 0이거나 소수 P가 되겠다. 다항식칸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기하다항식을 판정하는 방법. 2차식과 3차식에서는 가약다항식이라면 반드시 1차 인수를 가져야 되죠. 1차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1차 인수를 간다는 것은 상수항의 약수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가우스 렘마. 그래서 상수항의 약수를 인수로 갖지 않으면 기하다항식이 되겠죠. 그래서 2차식과 3차식에서는 가우스 렘마를 이용하면 되는데 4차식 이상부터는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2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으니까.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이젠슈타인 반장법. 최고차항의 개수를 제외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이 적당한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 추가적인 것은 상수항에 대해서는 이 소수 P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해서는 0과 합동이 안 돼야 된다. 이게 아이젠슈타인 판정법. 기하다항식을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하다항식 판정하는 이 방법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현대대수학 마지막 단원인 난도 높은 문항이 출제되면서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인 갈로아군 단원에서 빈번하게 사용할 겁니다. 기하다항식이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환체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디얼 잉여환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